잘못된 점을 지적받고 고치고 싶지만 그걸 막상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낼 때에도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나네요.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잘못된 적을 지적받고 아 좋아 하시는 분 있나요? 네, 그래서 이분 일단은 뭐 문제점이 아니에요. 네, 되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저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을 받으면 별로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은 잘못된 걸 지적받거나 반대 의견을 맞이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본인이 얘기할 때도 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 싫어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걸 인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까? 이것도 중요한 건 다양한 전략을 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래놓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자,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잔소리를 싫어하는 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까? 저는 그 잔소리를 안 듣게끔 최소한 저에 관련된 것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잘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잔소리를 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각자 할 일을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동력이 뭐냐면 제가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싫어하니까 우리 멤버들도 기본적으로 싫어할 거예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한다? 안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잔소리 자체나 자기에 대해서 뭔가 지적받는 상황을 안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1순위예요. 자, 그래도 뭐 벗어날 수는 없죠. 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에는 솔직히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내 상사나 뭐 엄한 아버지여가지고 제가 뭔가 의견을 낼 수 없으면 그거 참 힘들어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제가 하극상을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직장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하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나한테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방법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사람이 얼굴 표정 보고 말을 하면은요, 이게 페부에 꽂혀요. 표정부터. 근데 문자나 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글로 문자를 보내달라. 글로 적어달라. 실제로 사람은 글로 하게 되면 좀 이게 정갈해지거든요. 또 보낸 사람도 말을 할 때 되게 즉흥적이지만 글을 쓰게 되면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글을 쓰게 되면 우리가 뇌를 순간적으로 이성의 뇌를 쓰기 때문에 감정 상태가 누그러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시험 불안이나 정서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이 불안하지 마! 그러면 더 불안해. 그럴 때에는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던가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에서 이성이 담당하는 뇌가 좀 힘을 발휘하면서 감정의 부분이 약간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감정이 섞이지 않는 되게 의외로 정확하고 정갈한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혹은 시점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와이프 같은 경우나 저희 친척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날짜를 정해요. 아예 날짜 정해서 부부끼리 날짜 정해서 그때만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게 불만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날만 오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한 번만 이렇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또 뭔가 종합해서 오기 때문에 그때 그냥 이날만 서로 얘기하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 한꺼번에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빈도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내가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글로 받던지 아니면은 날짜를 정해서 받던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조금 뭐랄까 데미지가 덜 있어서 소화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성장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으면 어떤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완공도 얘기했고 특히 그 1만 시간의 재발견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마스터까지 갈 때에 어떤 실력이 마스터급으로 갈 때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피드백이에요. 객관적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드백을 안 받겠다고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성장하지 않겠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설득할 수가 있다면 이러한 피드백이 왔을 때 분명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분 보니까 가끔 말이 되는 것도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편안하게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거를 내가 스스로 납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든 그럼 내가 성장을 하는 거,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가 더 성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 여기 옆에 우민선님이세요. 진짜로. 제가 우민선님과 한 4년 같이 있었나요? 네. 있어서 처음에는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지금 뭐 솔직히 뭐 너무 잘하고 저는 신박사님과 우리 우민선 얘기할 때 4년 동안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주변 얘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납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은 덜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진짜 생산적인 좀 객관적인 피드백을 잘 받아들여서 그거를 자기가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 그 신 박사님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지금 4년 동안 같이 일을 할 때 되게 저희가 그 나름대로 뭐 부족하지만 꾸역꾸역 올라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서로 띄워주는 말도 엄청 잘하지만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둘이 친한 만큼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신 박사님과 우리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요 그냥 이 조직이 계속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객관적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직원분들한테 또 동료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웃긴 게요.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다 적응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로 객관적 피드백 받는 것도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의나 사명감이나 비전을 위해서 그거를 감내에다 가다 보면은 그게 일상화가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 자체에 되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서로 피드백 많이 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서로 알아서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했다 피드백을 주는 거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인사님과 얘기했을 때에도 우인사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비중이 4년 동안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 가운데는 피드백을 받은 거죠. 저나 신박사님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응을 사람 하니까 또 이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이거 받아들일 때 데미지가 덜 입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혼자 하다가 조금 이제 지겹고 그래가지고 윤충희 PD님이라고 영화인생 공부하시는 PD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윤충희 PD님하고 같이 이렇게 찍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주고받아요, 피드백을. 이제 그게 이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같이 조금 공부한 사례가 뭐냐면 그 컨텐츠 하면은 넷플릭스죠, 요즘에.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 왜 이렇게 잘 됐냐라는 그 문화에 대해서 보고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넷플릭스 사이트에 올려놨더니
순식간에 한 2천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도의 솔직함이래요. 극도의 솔직함.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접했을 때 윤PD님하고 딱 서로 통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저희 PD님들만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드백을 답니다. 근데 거기에 피드백이 어떻게 달리냐? PD님 영상 너무 좋아요.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영상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극도의 솔직함으로 그 댓글을 남기는 순간 보통 조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 PD는 아마 왕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윤 PD님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그 극도의 솔직함을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 하게 되면은 왕따가 되겠지만 조직 전체가 그거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솔직함이라는 거를 정말 잘 쓰면 정말 엄청난 성장과 그런 거에 이제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오늘부터 옹 기사님께 극도의 솔직함으로 이제 일단 끝나고 봅시다. 알죠?